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38번째 시간 복식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평소에 내 호흡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혹은 뭐 요가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배로 숨 쉬는 방법이 있다는 걸 또 난생 처음 듣는 분들도 막상 진료를 하다 보면 꽤 많더라고요. 진료를 하면서 이 복식 호흡을 좀 알려드릴 필요를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어떨 때 필요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들 현대인들 상당히 많죠. 나도 모르게 계속 긴장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은 감정의 흥분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화가 난다든지 너무 두렵다든지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돼서 막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좀 긴장되거나 흥분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많거나 신경을 많이 쓸 때 잠을 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있는데요. 입맛은 괜찮은지, 소화가 잘 되는지, 뭐 화장실은 잘 가는지,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해보는데,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잠을 잘 못 이룬다는 얘기는 뭔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박수가 좀 빨라지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체크하면서 맥박수를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맥박수가 뭐 우리가 60에서 80회 정도를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맥박을 잴 때마다 1분에 100번이 넘게 뛰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늘 긴장 상태에 있거나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도 쉽고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오면은, 집에서 재면은 괜찮은데 병원에만 오면은 막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다 자율신경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성신경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팔다리, 뭐 입, 말하는 거, 뭐 씹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생명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들 체온도 알아서 적절하게 이제 조절이 되고 있고요. 땀도 알아서 났다가 멈췄다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심장도 알아서 좀 빨리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 혹시 조절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 마음대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아니면 위장을 멈추고 싶을 때 그냥 멈춰 있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요. 자율신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긴장이나 흥분이나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 항진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할 때는 주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자가 여러분들 10m 앞에서 여러분들을 딱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빨리 뛰겠죠. 동공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몸이 막 뭔가 이렇게 들끓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날 겁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주로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위급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혈액을 일단은 그런 곳에 필요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돼요. 일단은 근육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많이 돼야지 내가 사자랑 싸우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도망을 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기관으로는 피를 덜 보내게 됩니다. 소화기관은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우리가 좀 휴식을 하거나 안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소화를 시키는 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고요.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는 이제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이 많이 바짝 긴장이 되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죠. 이 교감 신경하고 부교감 신경은 약간 서로 이렇게 기란작용을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좀 저하가 되기가 쉽고요. 반대도 되고 쉽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이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열이 화끈거리고 오르고 그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 일단은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때 내가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거나 긴장되거나 불안을 느낄 때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시도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을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호흡도요, 여러분들 평소에 신경 잘 안 쓰시잖아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있더라도 알아서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할 땐 빠르게 호흡했다가 필요할 땐 좀 느려지기도 했다가. 근데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 호흡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호흡할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좀 더 빠르게 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기능 다른 쪽을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이 호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 할 때 호흡을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호흡수에 따라서 심박수도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치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운동을 처음 배웁니다. 탁구를 배운다고 해봐요. 공이 날라올 때 라켓을 들고 그 공을 맞추는데 처음에는 공을 갖다 맞추는 것도 아마 급급할 거예요. 그걸 잘 맞춰가지고 상대편 네트 안에다가 이렇게 공이 잘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거를 갖다가 세게 휘둘러 가지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다 어렵지만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공이 날아오는 것만 봐도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고 알아서 잘 들어가고 할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늘게 됩니다. 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심호흡하고 천천히 복식호흡하는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안정을 좀 더 빠르게 되찾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하는 거를 잠깐 연습을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호흡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로 하는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자, 흉식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흉식호흡에 관계되는 근육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늑간근이라든지 정거근이라든지 소흉근이라든지 요 목에 있는 이런 사각근 이런 것들도 다 흉식호흡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복식호흡하고 관계되는 거는 횡격막이에요. 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호흡이 더 깊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지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호흡을 할 때 가슴이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배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배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복식 호흡을 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배에 풍선이 하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숨을 불어넣어서 이 풍선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이 풍선의 바람을 최대한 빼서 숨을 내뱉어 보시고요.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풍선을 크게 만들어 보시고요. 내쉬면서 풍선에 바람을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좀 깊어지게 되고요. 천천히 심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식 호흡이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율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좀 떨어뜨리고 불안도를 좀 감소시키고 흥분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배가 좀 차서 내가 좀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통을 앓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아요. 생리통을 앓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 배가 매우 차갑습니다. 자기 손으로 배를 만져보면 손보다도 배가 차가운 경우들이 많은데 차갑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혈액이 충분히 잘 순환이 안 되는데 이 혈액순환, 아랫배에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이에요. 배의 압력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혈액 흐름도 좀 더 활발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내 마음에 좀 평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첫 번째로 일단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좀 더 평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가는데 이런 강의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